밤에 야식을 끊으면 잠은 안 오고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 부은 얼굴에 죄책감까지 드셨던 적 있으실 거예요. 유독 나만 뱃살이 더 잘 붙는 것 같고 며칠만 방심해도 바지 허리가 꽉 끼는 느낌, 유난히 올챙이배, 튀어나온 아랫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뱃살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지방, 또 하나는 뱃속 깊숙이 장기 사이에 끼어있는 내장지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내장지방이에요.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가장 악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녀석이거든요. 왜냐하면 내장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이 아니라 염증 물질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걸 만들어내서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는데 왜 뱃살만큼은 안 빠지지? 그 이유는 내장지방이 처음에는 좀 빠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항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방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식단과 운동을 반복하면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지방을 태우지 않게 되는 거죠. 게다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과도한 단식이나 극단적인 저열량 식단은 오히려 우리 몸을 보존 모드로 바꿔버려서 내장지방을 더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장지방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존투 유산소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이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히트가 운동 후에도 칼로리를 태운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애프터번 효과가 있죠.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지방 자체를 가장 많이 태우는 방법은 바로 이 존투 유산소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존투 강도는 운동 중에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운동하는 동안 실제 지방 연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장시간 지속할 수 있어 내장 지방 감량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트는 주로 탄수화물을 쓰고 존투는 지방을 연료로 씁니다. 실제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와 지방 산화율이 존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루 45분 이상 주 4회에서 5회 정도 존투 훈련을 6주간 했더니 내장 지방이 평균 12% 이상 감소했고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돼서 지방 저장을 억제하는 체질로 바뀌었다고 해요. 반면에 히트는 초보자에겐 부상 위험이 있고 운동 강도도 높아서 스트레스를 더 유발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어 내장 지방 감량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존투 운동 어떻게 하냐고요?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로 유지한 채 운동합니다. 보통 말은 할 순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은 하루 45분 이상 주 4회에서 5회가 좋아요. 심박수 계산은 220 빼기 나이를 기준으로 한 뒤 그 수치에 60에서 70%로 맞추시면 되고요. 추천 운동은 빠르게 걷기, 러닝머신 경사 걷기, 실내 자전거, 일리티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운동 끝나고 힘든 느낌은 적지만 실제로는 지방을 가장 잘 태우는 운동이 바로 존투예요. 두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균형 식사입니다. 내장 지방이 생기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은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음식만 안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단순히 고혈당 음식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혈당이 오르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주 반복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같은 칼로리를 먹었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식사를 반복한 그룹이 내장 지방이 평균 2배 이상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지방이 대부분 내장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위에서 소화를 느리게 만들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게 해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만 먹을 때보다 밥에 닭가슴살, 채소를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혈당 반응이 낮아요. 단백질은 하루 체중 1kg당 1.6에서 2g 정도 섭취하고 식이섬유는 채소, 해조류, 콩, 잡곡 등에서 충분히 챙겨주시고요. 공복에 단 음식, 빵, 떡, 음료 같은 건 꼭 피해주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몸이 지방을 잘 저장하지 않는 체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코르티솔 호르몬 관리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운동과 식단만큼 중요하지만 자주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한 호르몬 변화입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은 원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생존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발표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지방 대사가 떨어질 뿐 아니라 식욕 조절 호르몬도 깨져서 폭식으로 이어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은 복부 내장 지방이 평균보다 3배 더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코르티솔은 지방 분해는 억제하고 근육량은 줄이고 복부에 지방을 저장하게 만들거든요. 즉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도 하는데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면 몸은 지방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티솔은 낮추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충분한 수면과 자극을 줄이는 루틴이에요. 수면 연구에 따르면 밤 11시 이전에 자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복부 지방률도 함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실천 팁 몇 가지 드릴게요. 밤 11시 이전에 자는 걸 목표로 하고 자기 전엔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햇빛을 15분 정도 쬐면 생체 리듬이 안정돼요. 조용한 산책, 따뜻한 샤워, 스트레칭도 정말 좋아요. 명상 앱이나 심호흡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밤 1시에 자고 아침에 피곤해서 커피 2잔, 낮엔 스트레스 받고 저녁엔 야식으로 보상. 이런 루틴은 내장지방 감량에 최악의 조합이에요. 하지만 밤 10시 반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아침 햇빛 쬐며 산책하는 루틴을 만들면 몸은 지방을 덜 저장하고 잘 태우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운동과 식단이 전진기어라면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핸드브레이크예요. 이걸 안 풀고 엑셀만 밟아봐야 차가 앞으로 안 나가요. 혹시 매번 뱃살 때문에 다이어트를 포기하셨다면 이번엔 그 뱃살을 몸을 바꾸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는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장 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번 여름엔 우리 진짜 건강하고 예쁘게 바뀌어봐요. 같이 예뻐져요. 감사합니다.